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상징처럼 여기는 채소나 과일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특정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믿겨지세요? 오늘은 건강과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한 발견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식단이라는 완벽한 알리바이디에 숨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진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단서를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와, 근데 이 사건 시작부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상식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것에 정면으로 그거 아닐 수도 있어 하고 도전장을 내민 아주 충격적인 발견이 바로 첫 번째 단서거든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암을 예방하려고 채소랑 곡물을 열심히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특정 사람들한테는요, 바로 그 건강한 식단이 오히려 폐암 위험을 높이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그럼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묘한 건강의 역설에 빠지게 된 걸까요? 이 미스테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즉 프로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들이었어요. 보통 폐암하면 뭘 가장 먼저 떠올리시죠? 그렇죠. 바로 흡연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첫 번째 고정관념이 여기서부터 그냥 확 깨지는 거죠. 심지어 나이도요, 대부분 50세 미만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거냐면요. 보통 폐암 환자의 평균 나이가 71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단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그룹에서는 이상하게도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더 많다는 아주 뜻밖의 경향이 발견됐어요. 이것도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정리해볼까요? 담배도 안 피우고 젊고 주로 여성. 도무지 공통점을 찾기 힘든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서가 정말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들이 매일 먹는 식단이었어요. 근데 그냥 건강하게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아주 객관적인 도구를 썼습니다. 바로 건강식생활 지수라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서 100점에 가까울수록 진짜 이상적인 식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 젊은 폐암 환자 그룹의 식단 점수가요, 미국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을 챙겨 먹고 있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뭘 먹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대표적인 음식들, 그러니까 녹색 채소나 통곡물 같은 것들을 평균적인 미국인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죠. 와, 이쯤 되니까 정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인데요. 아니, 건강하게 먹을수록 위험이 커진다니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관점을 확 바꿨습니다. 혹시 범인이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음식에 묻어있는 다른 무언가는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러자 드디어 유력한 용의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를 이끈 수석 연구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환경적인 위험 요인이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강력한 암시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위협,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것, 네, 바로 농약입니다. 자, 그럼 왜 하필 농약일까요? 연구진의 추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시장에서 사는 농산물에는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죠? 둘째, 이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농약을 많이 다루는 농업 종사자들이 폐암에 더 잘 걸린대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연결해보는 거죠. 혹시 농약 묻은 농산물을 먹는 우리 소비자에게도 그 위험이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운 겁니다. 꽤 그럴듯하죠? 자, 그럼 범인은 농약, 이렇게 사건 종결하면 될까요? 아쉽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과학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이 가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빈틈이 있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요, 이번 연구에서 환자들이 농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피를 뽑아서 직접 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단을 했으니까 이 정도 먹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 거죠.
이건 마치 범인이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정황 증거는 있는데 범행 도구에서 지문이 나온 건 아닌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연관성은 발견했지만 네가 범인이야 라고 콕 집어서 말할 인과관계는 아직 증명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을 찾아야 합니다. 환자들의 몸에서, 그러니까 혈액이나 소변 같은 데서 직접 농약 성분을 검출해서 그 연관성을 증명해내야 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건강해지려고 정말 열심히 좋은 음식을 챙겨 먹었는데 어쩌면 바로 그 건강한 접시 위에 가장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